그 오커팔로 저희 엄마를 막 얼굴을 지근지근 밟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들었죠. 가난이 죄구나. 성공한 사람들 보면 관찰력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똑같은 걸 같은 사람의 친구들을 서빙하는 하고 같이 봤는데 걔네들 아무 감정이 없었는데 저는 이것을 다르게 봤어요. 결국은 1년 만에 2천만 원 매장이 1억 8천까지 찍었어요. 머니 인사이드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을 실행한 남자 장오빠 강호동입니다. 혹시 감독님 혈우병이라 들어보셨나요? 저는 8인자 부족 중증 혈우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피가 나면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제가 코피가 나면 한 2, 3개월씩 안 멈춰요. 피가 막 이제 뚝뚝 떨어지죠. 근데 혈우병이 대박인 게 조물주가 만들었는지 인간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으나 남자만 만들었어요. 여자는 안 만들었어요. 여자는 한 달에 한 번씩 마법에 걸리잖아요. 근데 피가 안 멈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혈우병이 있는데 이게 희귀병이다 보니까 약을 수입약을 써야 돼요. 근데 한 달에 한 180만 원, 2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저희 엄마가 청소를 하고 식당에서 일을 하면 13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늘 적자죠. 사는데 너무 버거우니까 아이는 계속 혈우병 치료를 받아야 되고 늘 걷지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늘 업고 다녔거든요. 초3 때까지. 돈은 없고. 그래서 이제 아빠를 선택했죠. 너 호동아 이제 아빠가 생겨. 술집 같은 데서 이제 아빠를 만나다 보니까 또 우리가 알코올 중독자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해서 만나다 보니까 돈을 많은 남자를 만나면 모르는데 늘 거기서 가정 폭력에 시달리고 제일 힘들었던 거는 꼭 옷을 다 찢어버리고 깨벗겨 갖고 밖으로 내보내요. 팬티 하나도 아니고 엄마랑 저를 뭐 이렇게 숨어 있고 사람들 쳐다보고 그런 게 너무 저는 트라우마였던 거죠. 가난이 너무 지긋지긋하고 대물림 되는 게 싫었냐면 초 2때 정도 됐는데 이제 자고 있는데 엄마랑 피가 또 안 멈추니까 베개 입이며 이불이며 온 방바닥이 이제 피바다가 된 거예요. 입틀 막 하고 수건을 하고 이제 부랴부랴 택시를 탄 거예요. 택시를 탔는데 알고 봤더니 택시비가 없었던 거예요. 아저씨 정말 죄송한데 주소로 제가 돈을 보내드릴 테니까 집 주소 좀 주시면 하겠습니다. 아이가 지금 너무 급하게 와서 지금 택시비가 없다. 그랬더니 갑자기 제가 아직도 그 오크오빠를 항상 저는 기억하거든요. 아 이제 재수 없을라니까 내려 쌍년하면서 그 오커팔로 저희 엄마를 막 얼굴을 지근지근 밟는 거예요. 머리끄댕이를 잡고 질질질 끄고 뒤지게 패본 거예요 아주. 근데 제가 여기 택시 여기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서 저쪽에서 때리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말리질 못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때 생각이 들었죠. 가난이 죄구나. 분명히 선생님이 친구 거 물건 훔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이게 가장 나쁜 거야. 분명히 그렇게 보였는데 그때 친인척들도 다 등 돌렸거든요. 이 빌어먹을 가난이 죄구나라는 거를 그때 제가 정의를 했죠. 이 아이가 엄청 철이 들어요. 장애를 갖고 아파 보는 사람은 알아요. 말을 안 해요. 아파도 철이 엄청 빨리 들어요. 빨리 나는 성공하고 싶고 이 가난이 내가 끊지 않으면 이 대물림은 끝까지 가겠구나. 난 저렇게 엄마처럼 찌질하게 살고 싶지 않아. 제가 18살 때 이제 고등학교 중퇴거든요. 우연히 책방에 들어갔는데 그게 제 인생의 엄청난 큰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때 저는 우연히 중고 책방에서 헬렌 켈러를 만났어요. 헬렌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말을 걸더라고요. 호동아, 내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데 나도 설레반이란 멘토를 만나서 훌륭한 미국의 교육자가 됐거든. 너도 할 수 있어. 근데 있잖아, 나보다 맹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야? 제가 그래요. 사람들이 시력은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 아무 비전 없이 목표 없이 사는 거, 그게 맹인이 나보다 더 불쌍해.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는 그때 사회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모든 게 다 부정적이고 막 물건을 던지고 비관적이었거든요. 제가 혈우병이다 보니까 저를 왕따를 시키고 학교에서도 저를 왕따를 시키고 피나면 안 멈추니까 막 놀지 말라 그랬거든요. 선생님도 야, 저 아이랑 놀지 마. 다치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운동하러 가려면 야, 너는 옷도 갈아입지 마. 그냥 있어. 운동하지 마. 다치면 큰일 나니까. 그게 선생님들의 나를 보호 아니라 자기를 보신하기 위한 거였어요. 다치면 큰일 나니까. 어린 아이도요, 선생님이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진짜와 가짜는 알게 돼요. 엄마도 맨날 그렇게 아플 거면 뒤져버려야. 못한디 그렇게 식충이 같이 살고 병원비 그렇게 충당하고 못 살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온전치 않아요. 근데 그 책 하나가 흙탕물 속에 있는 나를 진짜 깨끗하게 샤워를 한 듯한 다 씻어내 주더라고요. 아직도 소름 돋아요. 그거는. 호동아, 너도 할 수 있어.
그때 알았어요. 감독님, 우리 어렸을 때 놀러 가면 위인집만 이렇게 전기집 다 꽂혀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친구 집에 한 번씩 가고 그러면 그게 왜 있는지 왜 알았냐면 그들의 뭐 이순신 장군부터 다 있잖아요. 막 그들의 고난과 역경, 풍파를 다 이겨내고 한 방에 된 사람 아무도 없다. 그 사람들의 이데올로기 그걸 보고 너도 큰 인물이 되라라고 쓴 책들이에요. 위인집이. 그러면서 제가 그걸 깨닫고 그 정주영 회장, 뭐 이건 회장부터 시작해서 워렌 버핏이라든지 재테크 관련된 뭐 조지 소로스 같은 뭐 워렌 버핏 이런 분들 책들을 제가 다 읽었어요. 저는 책을 볼 때 그냥 본 게 아니라 이 타이밍에 저한테 이런 책을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마음이 그러하니까 저 진짜 깨닫고 바뀌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책을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읽던 줄을 또 읽고요.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잠 오고 막. 그런 제가 네가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오신 책을 네가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잠 오면 여기 아직도 흉터가 있거든요. 허벅지에 포크로 찔러갖고 막 봤어요. 저는 중졸이다 보니까 열등감과 그런 자격지심이 엄청 강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결핍들이 전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궁핍과 이 결핍들이 이 교집합에 나를 성장을 만들어 준 거였거든요. 나는 부족해. 겸손한 척 하지 말고 넌 진짜 부족해. 전 지금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다리를 그때 좀 쩔뚝거렸거든요. 서빙을 하는데 갑자기 사장이 저쪽에 그러는 거예요. 야, 쟤 뭐야? 인제 들어온 애인데요. 이틀 됐습니다. 야, 쟤 다리 쩔뚝거리잖아. 야, 누가 병신을 데려오면 어떡해. 빨리 내보내. 근데 저는 그때 엄마 집에 갈 수도 있었어요. 어린 나이잖아요. 멘탈이 약해요. 근데 내가 여기서 또 포기를 하면 난 또 쓰레기 된다. 나는 분명히 가난이 대물림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제가 쩔뚝거리는데 안 쩔뚝거리려 억지로 막 이렇게 정상이처럼 막 거르고 피해갖고 주방 가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거기 앉아서 하는 거거든요. 앉아서 막 불판 막 200장씩 닦아요. 근데 저를 좀 쫓겨나게 하려고 철판에 수세미가 있었어요. 야, 이 새끼야, 철판에 수세미가 있잖아. 빰때기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또 때리는 거예요. 진짜 귀가 나간 것 같았어요. 나가게 하려고. 근데 저 안 나갔어요. 어떻게 해서 이랬어요, 저. 울면서도 진짜 울컥하네요. 진짜 그 순간 생각하면 아직도 전 방송도 많이 하고 강의를 막 수백 명, 수천 명 억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 트라우마예요, 이런 게. 얘기를 하면서 저는 깨지는 거예요, 억지로. 저는 그러면서도 방바닥에 있는 통장을 보고 살고요. 투평 막 고시원 같은 데 살았거든요. 그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여러분도 그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 우리 막 빳빳한 막 이렇게 종이 있잖아요. 벤츠 같은 거 그걸 붙여놓고요. 내가 살고 싶은 예쁜 집도 붙여놓고 매장 하고 싶잖아요. 가게 창업이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매장도 붙여놓고 이미지 기법이에요. 그게 고전 몇천 년대부터 옛날 동굴 속에서도 막 그건 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그거 다 고전이거든요. 그걸 다 실행한 거예요. 고전이 옛날부터 그럼요. 그 이지성 작가 꿈꾸는 다락방 막 시그릿, 론다본 막 이런 것들 다 옛날 고전 거를 다 차용해 온 거잖아요. 성경도요. 옛날 다 인문학적인 거 다 차용하는 느낌이에요. 다 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실행을 했던 거죠. 말하는 대로 된다. 성공의 그런 유행이 어디 있어요? 저도 그들의 다 성공 기법들을 다 따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를 터부시하지 말고 그래서 비관론자 부정적인 사람들 이 영상 절대 보시면 안 돼요. 그건 네 얘기고 시대가 어느 때는 그런 사람 절대 영상 보시면 안 돼요. 왜? 이미 마음이 닫혀 있는데 아니 내 그릇이 물병이 부족한지 있어야 이렇게 채우면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꽉 차 있으면 내가 부족하다 안 느끼는데 어떻게 차냐고 넘치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무조건 성공에만 그 열매만 따먹으려면 그 썩은 과일이거든요. 성찰을 뿌리의 근원적인 뿌리를 먼저 잡으시면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안 이밀세 하잖아요. 성찰을 하시고 그러면 성장이란 줄기가 나오잖아요. 탄탄하거든요. 탄탄하니까 이 성공은 열매는 너무너무 달콤하죠. 모든 게 다 인강보다 절대로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데 사람들은 콩 심은 데 사과나무를 막 기대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코인에 손대고 어디에 손대고 이제 내 그릇이 아닌데 카더라 하면서 남들 따라가게 되고 그런 거잖아요. 다 말아먹고 제가 소위 말하는 바지 사장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워낙 이제 일을 잘하다 보니까 저를 스카웃을 했었는데 고깃집에서 일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 밥을 먹고 있는데 핸드폰을 보면서 혼밥처럼 먹고 있는 걸 제가 처음으로 목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온 게 와 이게 소름 돋는 얘기가 앞으로 큰 것이 작은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빠른 것이 느린 것을 먹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와 이 성견지명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래? 대박. 앞으로 그러면 다윗도 골리앗을 이기는 시대가 올 거고 그건 어디서 오냐면 인터넷 시대가 오겠구나. 인터넷에서 모바일로 W2M이 되겠구나. 모바일 시대로 오겠는데 이게 순간 저한테 성공한 사람들 보면 관찰력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똑같은 걸 같은 사람의 친구들 서빙하는 하고 같이 봤는데 걔네들 아무 감정이 없었는데 저는 이것을 다르게 봤어요. 제가 이런 걸 되게 많이 길렀거든요. 다른 관점으로 이걸 봤었고 그러면서 마케팅 회사를 할 수 있었거든요. 이 찰나에. 그러니까 책을 많이 보면 인사이트가 룰렛처럼요. 룰렛 게임처럼 어느 순간 스키마에서 탁 올라와요. 저한테 그때 스키마에서 탁 그 공자의 말이 올라오면서 결국 제가 마케팅을 하면서 좀 대박이 났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타르타르라는 브랜드, 디저트 브랜드를 했었고 라라 브레드를 직영점을 해서 매출 100억을 올렸었던 거였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창업을 서울에서 해야겠다 마음 먹었고 우연찮게 그때가 2016년도였는데 롯데타워가 개장할 때쯤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롯데타워 고객을 땡길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에 석촌호수로 우연히 갔는데 석촌호수 그 도로변 가본 적 있으시죠? 거기가 임대료가 막 2, 3천만 원씩 해요. 나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어떻게 들어가 내가 거기를. 알고 봤더니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데 플러그샵으로 이제 안테나 배정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우연찮게 그 골목길을 갔는데 이거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복비도 안 주고 아줌마가 이제 막 리모컨 잭으로 막 이렇게 돌리고 있더라고요. 양발 벗고. 그래서 딱 그 장사가 망하는 징조 중에 하나거든요. 찔러갖고 사장님 저 파시면 안 돼요. 제가 하고 싶어 했는데 될 것 같았어요. 거기가 BEP가 4천만 원이거든요. 손익 분기점이. 근데 2천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에 2천만 원씩 꼬라박은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동네가 골목길이었어요. 주택가였거든요. 사람들이 봐라 여기 하면 망한다 했지 않냐, 왜 여기 왔냐. 그래서 그때 삐끼에 있거든요. 아줌마들이 불쌍하다고 식빵을 사줬어요. 아유 총각 때문에 내가 식빵 하나 사갖고 갈게 막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관찰을 이렇게 리서치를 하다가 일본의 문화에 대해서 빨리 제가 스터디를 하고 싶었고 바로 날아갔어요. 옷까지만 간단히 챙기고 바로 우리 팀원들랑 날아가서 거기서 제 책에 이제 나와요. 노하우들을 해서 빨리 피벗을 했어요. 야나이 다다시 유니클로 회장이 한 말이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사업을 성공하는 조건 중에 필수 요소란 뭔가요? 저는 단언코 얘기합니다. 실행하라. 그리고 빨리 수정 보완하라. 그게 린 스타트업 전략이거든요. 뒤돌아가서 재빠르게 돌아와서 수정 보완하고 돌아와서 승리하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빨리 수정 보완을 해서 디스커션하고 계속 회의를 하고 해서 바꿨더니 결국은 1년 만에 2천만 원 매장이 1억 8천까지 찍었어요. 800% 성장을 했죠. 식빵 전문점을 했었는데 빨리 고객이 그 니즈와 욕구를 파악을 해서 베이커리를 30종을 늘렸고 먹을 만한 걸 바꿨고 그 다음에 브런치 사람들이 엄마들이 수다를 떨고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주는데 되게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재밌는 문화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좀 브랜딩이라든지 이런 컨셉이라든지 우리만의 라라 브레드 페르소나를 좀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근데 여기까지 온 원동력이 있어요. 가장 더 열받게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당시에 한 5, 6천만 원씩 월에 남았거든요. 매출이 많아지니까 알고 봤더니 건물주는 여기서 30억을 넘게 벌었더라고요. 물론 이제 엑시트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벌었다고 한 거예요. 올랐어. 건물을 여기가 40년이 넘는 건물인데 제가 이제 아예 사이트를 가치를 올려버린 거죠. 이 건물이 이슈가 되니까. 그러면서 제가 딱 디파인한 게 그래 세입자는 제주 부린 곰이구나.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가져간다고. 야 나는 제주 부린 곰이었구나. 그렇게 정의를 하니까 너무너무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어요. 어디서 알아봤겠어요 감독님? 제가 책에서 제가 많이 얻었어요. 얘기를 하는데 너무 화가 났던 건 아니 적은 돈으로도 건물주가 될 수 있다는 걸 아무도 나한테 말 안 해준 거예요. 내 자기 자본에서 만약에 감독님 10억이 건물이 들어가면 내 돈이 얼마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저도 한 4, 5억은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1억으로 건물주가 됐거든요. 이게 너무 짜증이 났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대한민국의 건물주들이야 다 부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20%, 50%는 돈이 있어서 건물주가 된 부류가 있는데 이 80%가 이 80% 건물주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신 분들 중에 자산을 빨리 취득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뭐 주식과 뭐 코인, 부동산이거든요. 근데 부동산 쪽만 보면 빨리 넘어온 사람들이 결국은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부채를 이용해서 가난한 사람은 뭔 연병 났다고 그 빚으로 해서 하냐 그거 절대로 무서운 거야. 혹은 마마보다 그렇게 부모가 그렇게 말을 해서 벼락거지가 된 사람들이고 그래서 부모 말 들으면 절대 안 돼요. 가족 말 절대 들으면 안 돼요. 근데 부자 된 사람들은 이 20%로 들어온 사람들은 부모 말 안 듣고 가족 말 안 들어서 된 사람들이에요. 부동산도 갭 투자에서 성공한 사람, 뭐 레버리지 이용해서 빚내서 한 사람들, 건물주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수많은 대한민국의 건물들, 빌딩들 다 부자여서 건물주가 됐었겠어요? 실행력이었어요, 실행력. 그래서 누구는 3, 400, 400만 원, 2, 300만 원 되고 티지게 그냥 관성대로 그냥 내가 한 달에 월세 내야 되니까 난 장사해서 돈 벌어서 한 사람들이었고 그거를 좀만 생각의 방향을 이렇게 좀 방향을 전환해서 그거를 월세 낼 돈을 이자내 내야지 이런 건물주가 한번 대봐야지 된 사람들은 다 이 20% 안에 들어왔던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80% 머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5년 만에 지금 8채를 건물을 샀거든요. 그리고 4채를 엑시트를 하고 그걸 이제 제 노하우를 하나씩 지금 다 털어드리려고 하는데 좋은 질문이고요. 이 타이밍에 감독님 금리가 지금 대출 금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4.5%에서 5% 되더라고요. 이때 해보지도 않고 지레 겁먹고 쫄보가 되는 거는 안 해봤기 때문이거든요. 4년 전에도 결국은 금리가 4, 5%대 갔었어요. 갔다가 2%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럼 지금 금리가 올랐다가 다시 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부자들하고 가난한 사람 반대로 행동하잖아요. 그럼 부자들은 지금 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냥 맹목적으로 사라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해보고 이 건물에서 누군가 던졌어. 경매든 실제로 건물을 던졌어. 그러면 이 금리를 내가 주고 내가 어차피 월세를 내가 저쪽에 200만 원 줬단 말이야. 그럼 내 월세를 주고 공투를 해서 공동 투자를 해서 저걸 월세를 해서 같이 똔똔이 돼. 아니면 조금 마이너스야. 그래도 사는 게 맞아. 어떻게 보는 사람이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해요. 금리를 이제 보고 내가 월세를 계산하고 수지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은 너무 좋은 게 분석을 해보면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한 1% 정도, 만약 2% 정도 내가 마이너스인데 실제로 내가 금리도 이제 범퍼를 씌우는 거죠. 지금 그러면 어쨌든 지금 우리 경제도 있기 때문에 미국 금리를 다 따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막 6%, 7%, 8%대 가지 못해. 그럼 우리나라가 무너져요.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제조 기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릴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 막겠죠. 그럼 만약에 내가 5.5%까지 실질적으로 줬다 쳐요. 그러면 내가 월세였는데 한 2% 정도 마이너스야. 그럼 저는 사도 된다는 거죠. 자산 가치가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걸 못 내서 뭐 내가 건물을 뺏기고 그러진 않거든요. 심지어는 어디서 알바라도 해서라도 그 금리 내죠. 그러니까 안 해봤으니까 그래요. 내가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이게 경험이 자산이 되거든요. 이 자산, 경험 자산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쫄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테크 채널에서 계속 간헐적으로 태핑하고 계속 공부해보고 만나보고 모임을 가져보고 아는 만큼 보인다잖아요. 네네네네. 네, 맛있지. 제가 책을 이렇게 드리면서 하진 않는데 여기 머니 인사이트는 제가 애정이 있어서 애정이 이렇게 사전적 쳐보시면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제 책을 좀 많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영감을 얻고 인사이트를 얻었으면 좋겠어서 제가 한 5권 쏠면 될까요? 진짜로 느낀 게 많으시다면 소감을 써주시면 제가 댓글을 저도 달아드릴게요. 저 소통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될 수 있거든요. 주위에서 아무도 말 안 해주니까 저라도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반드시 될 수 있어요.